우리 아빠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토요일 오후 2시 롯데마트 계산대 앞에서 10살 남자아이가 32살 여성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그 순간 마트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은 손에 든 영수증이 그대로 떨어질 뻔했어요. 눈앞에 남자아이가 뭐라고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훈아, 뒤에서 급하게 다가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지만 어딘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하지만 박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우리 아빠 너무 외로우셔요.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아름다운 사랑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0분 전. 아빠, 오늘은 꼭 함께 장보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훈이 아버지 박준석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토요일인데도 회사 일로 나가려던 아버지를 간신히 붙잡은 거였죠. 알겠어. 1시간만 나가자. 준석이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사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부담스러웠거든요. 장보기, 요리, 청소, 모든 게 서툴고 어색했어요. 마트에 도착한 아버지와 아들. 준석은 스마트폰으로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지우는 혼자서 장바구니를 끌며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있었어요. 아빠는 매번 이래. 지훈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일에만 몰두하는 건 이해하지만 가끔은 진짜 아빠 같은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어디 갔어요? 작은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과자 코너에서 혼자 울고 있었죠. 지우는 주저없이 다가갔어요. 안 울어도 돼. 엄마 이름이 뭐야? 김미영이요. 우리 엄마 계산대에서 일해요. 그럼 오빠가 찾아볼게. 울지 마. 같이 가자. 지훈이 정채아의 손을 잡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을 때 멀리서 급하게 뛰어오는 여성이 보였어요. 채아야, 엄마 여기 있어. 미영이 딸을 꽉 껴안았어요. 근무 중인데 아이가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 오빠가 도와줬어요. 채아가 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 이렇게 의젓한 아이가.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때 준석이 뒤늦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지훈아? 아,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저희 딸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준석의 고급 정장과 시계를 보니 왠지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은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준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훈이 의젓하게 행동한 것이 기특했어요. 그때 지훈이 갑자기 미영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줌마 혹시 우리 아빠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준석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우리 아빠 혼자 사세요. 맨날 일만 하시고 밥도 혼자 드시고 아줌마는 아빠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지훈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미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0살 아이가 아버지 걱정을 하며 이런 말을 한다니. 지훈아, 갑자기 이런 말을. 아빠도 외로우시잖아요. 엄마 사진 보면서 혼자 우시는 거 나도 알아요. 준석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자신의 외로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이해했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건
제발이요.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요.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미영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대체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이가 정말 죄송합니다. 준석이 급하게 지훈의 어깨를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누군가는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어요. 미영은 여전히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아빠, 왜 사과해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지훈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왜 어른들이 이렇게 당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훈아, 이런 말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영이 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준석이 너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자신이 민망했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한 말 같아서 아이 마음은 정말 고마워요. 그때 채아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우리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채아야, 그만. 미영이 딸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아빠도 좋은 사람이야. 돈 많이 벌고 큰 회사 사장님이야. 지훈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두 아이의 순수한 대화를 보며 어른들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현실적인 차이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그리고 미영 씨는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카트에 싣고 지훈이 아빠의 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마트 직원 휴게실. 미영아, 방금 그 남자 봤어? 완전 대박이었는데? 동료 직원 순이가 흥미진진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냥 아이들이 친해져서 그런 거야. 야, 그 남자 차 봤어? BMW 최신형이더라. 그리고 옷 보니까 명품이야, 명품.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진짜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결혼하자고? 응.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머, 그럼 신데렐라네. 완전 로또 터진 거 아니야? 순이의 농담에 미영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로또. 그런 게 자신에게 일어날 리 없었거든요. 같은 시간 준석의 차 안. 아빠, 왜 그렇게 당황하셨어요? 조수석에 앉은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BMW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가 무거웠어요. 지훈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아빠 정말 외로우시잖아요. 준석의 손이 핸들을 꽉 잡았어요. 아이가 너무 정확하게 짚어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건 아빠 문제야. 아빠 문제가 곧 제 문제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가 계속 그렇게 슬퍼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준석이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지훈은 자신보다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채아 엄마는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저한테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지훈아, 한 번만 더 만나보면 안 돼요? 채아도 저랑 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날 저녁 미영의 집. 반지하 원룸. 작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미영과 채아가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오빠 정말 멋있었어. 나 잃어버렸을 때 금방 찾아줬어. 그래, 정말 고마웠지. 오빠가 우리 집에도 놀러 온다고 했어. 미영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채아야, 그 오빠네는 우리랑은 좀 달라. 뭐가 달라?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걸, 돈의 차이를 말이에요. 그냥 많이 바쁘실 거야. 하지만 채아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 나도 오빠 같은 오빠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혼자 힘들잖아. 미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도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간 준석의 펜트하우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최고층, 넓은 거실에서 지우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준석은 노트북으로 일을 보고 있었어요. 집은 넓었지만 왠지 공허했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이곳이 따뜻한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잠만 자는 공간 같았어요. 아빠, 지훈이 숙제를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오늘 채아 엄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진짜 진심으로요. 그래. 그리고 되게 따뜻한 분 같았어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준석의 타이핑 소리가 멈췄어요. 아빠도 그런 분이랑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미영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지훈 자신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어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너무 바쁘고 할머니는 멀리 계시고 미영에게서는 엄마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준석이 노트북을 덮었어요. 지훈아,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해. 뭐가 복잡해요? 사람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게 왜 복잡하죠? 그날 밤 준석은 잠들지 못했어요. 미영의 당황했던 표정, 지훈의 간절했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느낀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3일 후, 월요일 오후. 아빠, 오늘 회사 일찍 끝나시죠? 지훈이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었어요. 벌써 사흘째 같은 질문이었죠. 왜? 무슨 일이야? 채아 엄마가 오늘 야간 근무래요. 채아가 혼자 있을 거예요. 준석의 손이 멈췄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 내가 어떻게... 채아가 마트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이요. 지훈의 말에 준석이 당황했어요. 아이가 벌써 몇 번이나 마트에 갔다는 뜻이었거든요. 같은 시간 롯데마트. 채아야, 엄마가 일하는 동안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해. 미영이 딸에게 과자와 우유를 주며 말했어요. 어린이집 하원 후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트로 데려온 거였어요. 엄마, 언제 끝나요? 밤 10시. 조금만 기다려, 응? 미영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편안히 있을 시간에 딸은 마트 한 구석에서. 그때였어요. 채아. 익숙한 목소리의 채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오빠. 지훈이 아버지와 함께 나타났어요. 준석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 어떡해. 미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아들이 꼭 와보고 싶다고 해서. 준석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사실 지훈이 사흘 동안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였어요. 채아야, 혼자 있었어? 지훈이 채아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응. 엄마가 일하셔서.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 오빠가 와줘서. 채아의 환한 미소에 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영 씨.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채아를 우리가 잠깐 봐드려도 될까요? 예. 지훈이도 심심해하고 채아도 혼자 있기 힘들 텐데. 집이 가까우니까 괜찮다면. 미영은 고민했어요. 고마운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엄마, 나 오빠랑 가고 싶어. 채아가 미영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채아야, 제발이요. 오빠가 로봇 만드는 법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집에서 저녁도 먹고 엄마 일 끝나시면 바로 데려다 드릴게요. 결국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6시 준석의 펜트하우스. 와, 진짜 크다. 채아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자신의 집 몇십 배는 되어 보였거든요. 채아야, 여기 앉아. 간식 줄게. 지훈이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레고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준석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훈이 이렇게 다른 아이와 어울리는 걸 본 게 언제였을까? 아내가 죽고 나서 지훈은 항상 혼자였었는데. 아저씨, 고마워요. 채아가 준석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혼자 힘들다고 하는데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기뻐요. 준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5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한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형? 30대 후반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준석의 동생 박준호였어요. 준호야? 갑자기 왜? 아, 지훈이도 있네. 이 아이는. 준호가 채아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친구야. 준석이 대충 둘러댔지만 준호의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형, 잠깐 얘기 좀 하자. 준호가 준석을 부엌으로 끌고 갔어요. 형, 이게 뭐야? 설마 그 소문이 진짜야? 무슨 소문? 마트에서 애가 결혼하자고 했다는. 카페 직원들 사이에서 난리 났어. SNS에도 올라왔고.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 정신 차려. 신분이 어떻게 되는데. 저런 집 아이를 여기 데려와? 준호야, 그런 말. 형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 회사 주식도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준석이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작은 호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었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이미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밤 10시 마트 앞. 정말 고마웠어요. 채아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준석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동생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럼 들어가세요. 준석이 서둘러 인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만남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금요일 새벽 4시 미영의 집. 미영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3년 전 신문 기사가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준석의 명함이 놓여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엄마. 채아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났어요. 응, 채아야. 왜 잠 안 자? 엄마가 안 자니까. 엄마 울었어? 아이의 말에 미영이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채아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뭔가 큰 걱정이 있다는 걸. 마이너스. 같은 시간 대학병원 응급실. 지훈아, 괜찮아? 준석이 병원 침대에 누운 지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새벽에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왔거든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지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빠, 저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지훈이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채아 엄마한테 연락해 주세요. 지훈아,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제발이요.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준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이너스. 오전 10시 롯데마트.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미영 씨. 저 박준석입니다. 미영의 온몸이 경직됐어요.
어젯밤 알게 된 진실 때문에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지훈이가 병원에 있어요.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미영 씨를 찾고 있어요. 병원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다면 와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오후 2시 병원. 미영이 채아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석은 복도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검사 중이에요. 준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3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와 같은 무력감이었죠. 지훈이가 정말 미영 씨를 보고 싶어 해서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순간에도 진실을 말해야 할지. 오빠, 채아가 병실로 뛰어갔어요. 채아야. 지훈이 침대에서 힘없이 웃었어요.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죠. 오빠 많이 아파? 아니야. 너 보니까 괜찮아. 미영이 병실에 들어서자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주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지훈아 아픈데 왜 우리를? 제가 아주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훈이 힘들게 몸을 일으켰어요. 우리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저만 생각하며 사셨거든요.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너무 외로워하세요. 저도 곧. 지훈아, 무슨 소리야? 준석이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아빠, 저 알고 있어요. 제가 많이 아프다는 거.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할 때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 미영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이런 순수한 아이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하죠? 마이너스.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4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형, 검사 결과 나왔어? 준호였어요. 그런데 그가 미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설마 정민수 부인?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민수가 누구야? 준석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형, 모르겠어? 3년 전에 형수님을. 그만해. 미영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미영 씨 무슨. 준석이 어리둥절해했어요.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전 남편이 당신 아내분을. 말을 끝내지 못하고 미영이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엄마. 채아가 울며 따라 나갔고 병실에는 충격에 빠진 준석과 지훈만 남았어요. 아빠, 뭐라고 한 거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년간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병원 주차장. 엄마, 왜 도망가? 채아가 울며 미영의 치마를 잡았어요. 채아야, 우리는 저분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 왜요? 오빠가 아픈데. 미영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과연 이 잔혹한 운명 앞에서 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주일 후 준석의 집. 급성 백혈병.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준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완치 가능성은 조기 발견이라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의지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준석이 지훈의 병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아빠, 채아는 잘 지내요?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채아 엄마가 왜 그렇게 슬퍼하며 나갔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준석이 움찔했어요. 지훈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 생각해 봤는데요. 채아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아빠도요. 지훈아, 그런 이야기는 아빠가 채아 엄마를 미워하면 저는 정말 슬플 거예요. 지훈의 말에 준석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시간 미영의 집. 미영은 일주일째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엄마, 오빠한테 안 가봐? 채아가 계속 물어봤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채아야, 엄마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 오빠가 많이 아프대. 병원에 있대. 채아의 말에 미영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지훈이 아픈데 자신은 옆에 있어줄 수도 없다니.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준석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척해지고 지친 얼굴이었죠. 미영 씨, 왜 여기에? 지훈이가 계속 찾고 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갈 수 없어요. 왜요? 당신도 알잖아요. 제 전 남편이 당신 아내를. 그래서 미영 씨가 책임져야 하나요? 준석의 말에 미영이 놀랐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준석이 계속 말했어요. 미영 씨도 피해자라는 걸. 그리고 지훈이에게는 미영 씨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3시 병원. 미영이 채아와 함께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오빠. 채아가 달려가자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채아야. 보고 싶었어? 오빠, 왜 이렇게 말랐어? 조금 아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야. 미영이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지훈아, 미안해. 왜 미안하세요? 엄마가, 아빠가,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이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아픈 아이의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저 알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훈아, 그리고 우리 아빠도 이제 알아요. 미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요. 미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주머니, 저희 정말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지훈아, 제가 건강해지면 채아랑 진짜 남매가 되고 싶어요. 그때 준석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채아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채아야, 케이크 먹을래? 와, 고마워요, 아저씨.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케이크를 먹는 모습은 정말 가족 같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8시 병원 복도. 준석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3년 동안 묻어뒀던 분노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준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를 보니까 과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영 씨도 피해자예요. 그런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영 씨, 저 고백이 있어요. 네. 지훈이 때문에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도 있어요.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영 씨가 없으면 저도 지훈이도 힘들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병실. 아빠, 채아 엄마가 정말 우리 엄마가 되는 거예요? 지훈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지훈이가 원한다면. 정말요? 응. 하지만 지훈이가 먼저 건강해져야지. 네. 저 정말 열심히 치료받을게요. 지훈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꿈에 그리던 새로운 가족이 정말 가능해질 것 같았거든요.
상처와 아픔을 딛고 찾아온 진짜 사랑. 과연 이들에게 완전한 행복이 찾아올까요? 해시태그 챕터 7 기적 같은 우리 가족. 6개월 후 병원. 축하드립니다. 완전관의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준석과 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요? 지훈이가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지훈의 치료를 함께 지켜보며 이미 엄마가 된 마음이었거든요. 네. 더 이상 항암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지훈이 병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빠,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대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볼에 살도 오르고 눈에도 생기가 넘쳤죠. 오빠, 채아가 달려와 지훈을 꽉 껴안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오빠구나. 응, 채아야. 이제 오빠가 평생 너 지켜줄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 그날의 롯데마트.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준석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트는 평소처럼 붐볐지만 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미영 씨, 준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 여기서 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준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처음에 부탁했던 그 말. 이제 제가 정식으로 드리고 싶어요. 준석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박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훈이와 채아의 엄마가 되어 주세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네. 마트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엄마, 아빠, 지훈과 채아가 뛰어와 두 어른을 껴안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개월 후 작은 교회. 이제 여러분은 진정한 한 가족입니다. 목사님의 축복과 함께 준석과 미영의 결혼식이 거행됐어요. 지훈은 아버지의 들러리를, 채아는 엄마의 들러리를 맡았어요. 아빠, 정말 축하해요. 엄마도 축하해요. 지훈이 두 어른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지훈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야. 준석이 아들을 꽉 껴안았어요. 오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채아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응, 채아야. 이제 오빠가 평생 너 지켜줄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 후 새집 거실. 지훈아, 채아야. 저녁 먹자. 미영이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이제 정말 자연스러운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네, 엄마. 두 아이가 나란히 뛰어왔어요. 식탁에 앉은 네 가족의 모습은 완벽했어요. 오빠, 내일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 있어. 우리 4명 다 그릴 거야. 좋아. 나도 도와줄게. 여보, 회사는 어때? 미영이 준석에게 물었어요. 완전히 안정됐어요. 직원들도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저도 새 직장 정말 좋아요.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지훈과 채아의 방. 오빠,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 그때 마트에서 왜 갑자기 엄마랑 아빠 결혼하라고 했어? 지훈이 웃었어요. 사실 말이야. 아빠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 그리고 너희 엄마도 혼자 힘들어 보였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엄마들은 다 비슷해. 우리를 위해서 자기는 참는 거.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정말 똑똑해.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구나. 응. 그리고 알아? 내가 아팠을 때 정말 무서웠어. 혼자 남겨질까봐. 이제는 절대 혼자 안 돼. 우리가 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부부의 침실. 여보, 정말 기적 같아요. 미영이 준석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그날 지훈이가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운명이었나 봐요. 아니, 지훈이가 만든 운명이겠죠. 그 아이가 정말 대견해요.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게. 우리 채아도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오빠가 생기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마이너스 2년 후. 같은 롯데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한 가족. 아빠, 엄마, 이것도 사자. 채아가 과자를 들고 뛰어왔어요. 채아야, 너무 많이 사면 안 돼. 지훈이 동생을 타이르며 말했어요. 오빠가 맞아. 채아야, 하나만 골라.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행복하죠? 준석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정말 완벽해요. 그때 계산대에서 일하던 순이가 다가왔어요. 미영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완전 동화 같은 가족이야. 언니,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가 그때 용기를 내줘서, 야, 그 아들 진짜 대단하다. 10살이 무슨 큐피드야? 모두가 웃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들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준석이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당연하죠. 내가 우리 아빠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잖아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채아가 박수를 쳤어요. 때로는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준 따뜻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